하루야, 이리 와. 민재는 마당에서 반려견을 부르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는데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대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3년 만에 보는 이모, 16세 전직 간호사였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수척해진 얼굴이 눈에 띄었다. 얼굴에는 오랜만의 만남에 대한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이모?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갑자기 와서 미안해. 민재가 말했다. 이모 어서 들어오세요. 그때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은주에게 달려갔다. 평소 낯선 사람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녀석이 유독 그녀에게만 애교를 부리며 몸을 비비는 모습에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루가 왜 저래? 민재의 아내 소라가 현관으로 나오며 의아해했다. 하루도 자길 좋아해주는 사람을 아는 거지 뭐. 은주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모,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창고를 정리하다가 아버지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찾았거든요. 민재는 서랍에서 꺼낸 낡은 봉투를 은주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낯선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와 오래된 흑백사진 한 장, 그리고 병원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순간 은주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봉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들 어디서 찾았다고? 아버지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이었어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열어봤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 그랬구나. 이건 내가 너의 아버지께 맡겨둔 거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거실은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해졌다. 사실 말하자면 길어. 들어줄래?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출생증명서의 아이는 내 아들이야. 많이 놀랬지. 은주는 깊게 숨을 몰아쉬며 오랫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20살 때였어. 간호사 실습을 하던 시절이었지. 그때 같은 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의대생을 만났어. 정우라는 이름의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사귄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이미 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입에 댔다. 이모, 힘드셨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어렸어. 20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결국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가끔씩 찾아갔어.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면 몰래 돈을 보태기도 했지. 아이 이름은 태호였어. 정우의 정자를 써서 정태호라고 지어줬어. 그럼 지금 그 아이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32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장례까지 끝난 뒤였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무덤을 찾아가서 정말 많이 울었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가 죽기 몇 년 전부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결국 털어놓게 됐어. 형부는 화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셨어. 형부가 서류들을 받아서 보관해 주신 거야. 소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후에도 은주는 고개를 푹 숙였다. 부끄러웠어. 그리고 죄책감이 너무 커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 그 아이가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꾸 우리를 피하셨던 거구나. 민재가 납득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한 모습을 보면 태호 생각이 더 많이 났어. 먹고 살기에도 벅찼고. 그 아이도 이런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랐어야 하는데 그때 하루가 은주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기대었다. 평소 경계심 많던 개가 보내는 무언의 위로였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소라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일주일 후 가족들은 은주와 함께 작은 추모식을 준비했다. 태호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고 거실 한쪽 벽에 마련한 작은 재단에 아버지의 사진과 나란히 두었다. 은주는 태호의 사진 앞에서 흐느끼며 속삭였다. 태호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우리 가족 품 안으로 데려왔어. 민재가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태호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늦었지만 환영한다. 소라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자주 집을 찾았다. 마치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자리를 이제야 되찾은 듯했다. 하루는 여전히 은주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가족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읽으며 그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이란 혈육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모든 영혼들이 내 곁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은주의 아픈 비밀도 언젠가는 따뜻한 이해의 품 안에서 치유되길. 그 문장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일요일 가족들은 태호의 무덤을 함께 찾았다. 은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와 소라 그리고 하루까지 모두 함께였다. 태호야, 우리가 왔어. 은주가 무덤 앞에서 꽃을 놓으며 말했다. 이제 엄마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 돌아오는 길에 소라가 말했다. 이모,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이모 집이기도 해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그래, 이모,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민재가 덧붙였다. 은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가족 모두가 나누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태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태호야, 엄마가 드디어 집에 왔어. 너도 이제 진짜 집에 있는 거야.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하루는 태호의 사진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다. 마치 새로운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처럼. 숨겨진 과거가 드러난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가족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